은행에서는 일단 185만 원 이내로 잔고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그 돈을 출금할 수 없도록 합니다. 회사 생활에 급여 계좌가 압류됐다라면서 다른 통장으로 바꿔달라고 하기 되게 민망하죠. 근데 이게 회사 내규 자체로 막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진짜 곤란해지죠. 가장 먼저 불편을 겪게 되는 건 자동이체예요. 공과금, 휴대폰 요금, 월세, 카드값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미납이 되고 각종 독촉 문자가 매일매일 증가하겠죠. 일주일만 지나도 신용카드도 못 긁고요. 생활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하겠죠. 돈이 없고 소득은 빤하고 심지어는 원리금을 매달 내는데도 대출이 한 푼도 안 깎이는 이런 지옥 같은 상태에 빠지셨다면 이건 혼자 못 갚는 거예요. 한 가지 채권 압류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 때문에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하는 악순환을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럼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하셔야 될 행동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혹시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인출할 수 있는 돈이 0원이었다. 카드값, 대출금 이자 나가야 되는데 밀리니까 카드 한도도 같이 0이 되었다. 뭐 혹시 이런 막막한 경험 있으신가요? 월급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한 푼도 쓸 수 없는 현실.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오늘은 회생파산연구소에서 여러분이 가장 불안해하는 상황, 급여 통장 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급여 통장 압류라고 하니까 급여를 압류하는 거야, 통장을 압류하는 거야 헷갈리시죠?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묶는 거는 통장 압류고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 자체를 묶는 건 급여 압류입니다. 두 가지 절차가 약간 달라요. 통장이 갑자기 막혔다.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막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카드값이나 대출금을 몇 달 이상 연체하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판결문이나 뭐 지급명령이나 이런 걸로 법원에 저 사람한테 돈을 주라는 결정을 해주세요 라는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카드값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 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를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요.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정도로 대략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이 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통장이나 급여를 받는 계좌로 결정문이 날아가게 되고 그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하면 통장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채권자들은 당연히 보통 급여 통장을 타겟으로 해서 묶는데요.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인데요. 법원에서 당연히 이걸 미리 알려주면 채무자들이 돈을 다 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당신의 통장을 압류했다는 결정문을 보내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압류당하면 전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어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월 185만 원 이하의 통장 잔액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그 이상을 받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만 압류가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실무상인데요. 은행에서는 일단 185만 원 이내로 잔고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그 돈을 출금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실무상 문제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어요. 통장의 압류 범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면 풀릴 수는 있는데 저희한테 어렵지 않고 간단한 절차겠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당연히 서툴게 제출하니까 법원에서는 또다시 제출하라 라고 하고 통장 잔액을 막 모아서 제출하면서 이 돈이 왜 필요한지를 소명해야 되고 압류된 은행이 어딘지 어떤 채권자인지 뭐 이렇게 서툴고 낯설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죠. 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소액이긴 하지만 법원 절차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압류가 시작되면 단순히 돈이 막힌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생활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하겠죠. 가장 먼저 불편을 겪게 되는 건 자동이체예요. 공과금, 휴대폰 요금, 월세, 카드값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미납이 되고 각종 독촉 문자가 매일매일 증가하겠죠. 일주일만 지나도 신용카드도 못 긁고요. 후불 교통카드 있잖아요. 이런 거는 버스 탈 때 교통카드가 안 찍혀요. 후불 교통카드도 사실 신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직장 생활은 어떤가요? 회사 생활에 급여 계좌가 압류됐다라면서 다른 통장으로 바꿔달라고 하기 되게 민망하죠. 근데 이게 회사 내규 자체로 막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진짜 곤란해지죠. 혹시라도 인사팀에서 사유를 물어볼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는데요. 혹시 다른 통장이 막히는 건 아닐까? 네, 다른 통장도 같이 막힐 수 있어요. 보통 여러 개를 압류하거든요.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치고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집중력조차 떨어지게 되죠. 그럼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하셔야 될 행동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급여이체 계좌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압류되는 계좌 말고 다른 은행으로 일단 새로 만드세요. 그리고 회사에 급여이체 계좌를 변경 요청을 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급여가 막히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채권자랑 협상 시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부 채권자는 연락하면 일시적으로 압류를 풀어주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일 뿐이고 다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채권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일부 사채성 금융기관, 대부업이나 뭐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연락 자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더 큰 부담을 요구하기도 하죠.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최근에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라는 게 시행이 돼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은행에서 우리가 채무 조정 요청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몇 달간은 독촉 및 감세 집행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거든요. 이 제도도 몇 달 차분히 채무 조정 플랜을 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봄직하고요. 세 번째로는 갚을 수 있냐 못 갚느냐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가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 돼요. 당신이 빌린 거니까요. 근데 못 갚는 상황, 즉 현실적으로 돈이 없고 소득은 빤하고 심지어는 원리금을 매달 내는데도 대출이 한 푼도 안 깎이는 이런 지옥 같은 상태에 빠지셨다면 이건 혼자 못 갚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 조정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절차가 요즘 되게 많아졌죠. 뭐 새 출발 기금도 있고 워크아웃도 있고 개인회생 개인 파산,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법인회생이나 법인 파산도 있고요. 혼자서 해결하시기 어려운 상태냐 아니냐라는 걸 여기서 면밀히 판단 못 하시면 이때 잘못 판단하시면 한 가지 채권 압류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 때문에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하는 악순환을 반복될 수 있거든요. 압류는 여러분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인 거예요. 압류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이 멘붕에 빠지잖아요. 내가 진짜 이제 망한 건가? 하지만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압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갚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당장 채무 조정을 해야 되는 위험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원래라면 압류되기 전에 했어야 될 일을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하다가 압류까지 당한 거잖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스스로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일단은 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두자. 두 번째, 채권자의 협상이 가능하다면 합의를 해두자. 세 번째, 갚을 수 있냐 없냐를 면밀히 판단하고 빨리 행동을 하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에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상담 전화를 주시면 저희 회생파산연구소에서 최적의 답을 같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이메일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영상으로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